교과서 126쪽을 펴세요. 여러분은 물속에서 잠수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말을 할 수 없었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답답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물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지 못하니 다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겠죠. 오늘 공부할 학습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 통신수단의 이용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 달라지는 통신수단의 이용 모습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126쪽의 그림을 보세요. 가족들이 어디에 있나요? 네,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있어요. 126쪽의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도윤이는 지난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수족관에 다녀왔습니다. 잠수부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이 무척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도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도윤이에게 물속에서는 수신호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수부들이 사용하는 수신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로 올라가자고 표현할 때는 손가락을 위로 들고 하늘로 찌르는 흉내를 내고 있네요. 내려가자고 표현할 때는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있네요. 정지라고 말할 때는 손바닥을 들어서 보이고 있네요. 이 외에도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수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신호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 127쪽을 보도록 합시다. 농촌의 주택과 도시의 아파트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따라 통신수단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봅시다. 마을 주민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까지 마을 회관으로 오래요. 우리 시간 맞춰 갑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확성기예요.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농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씩 전화하기보다는 제가 한꺼번에 방송하는 것이 편하고 빨라요. 농촌의 주택에서는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나요? 농촌의 주택에서는 집이 모여 있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논밭으로 농사를 지으러 가기 때문에 확성기를 통해서 마을 방송을 이용해 연락을 하고 있어요. 1604호죠. 경비실에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으니 찾아가시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907동 주민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은 오후 5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폰이에요. 아파트처럼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저처럼 한꺼번에 연결되어 소식을 전해주는 통신수단이 필요해요.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있나요? 도시 아파트에서는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기 때문에 인터폰을 사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교과서 12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 통신수단을
어떻게 다르게 이용하는지 살펴봅시다. 교과서 128쪽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나요? 경찰관, 할인점 직원, 택시기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통신수단을 하나씩 끌어다 보도록 할게요. 경찰관들은 무전기를 가지고 출동해야 할 곳을 알려줍니다. 할인점 직원은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물건을 팔면서 상품을 설명합니다. 택시 기사는 단말기를 통해 손님의 부름 요청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컴퓨터 메신저로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는 일에 맞는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구 같은 운동 경기에서도 수신호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독이 경기 시작 전 무전기에 연결된 이어폰을 착용합니다. 코트 뒤쪽에 앉은 전력 분석관이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한 상대 공격과 수비 전술을 전달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국내 스포츠에서 감독의 무전기 사용이 허가된 종목은 유일하게 배구뿐입니다. 일부 사령탑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코치에게 이어폰을 맡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태블릿 PC까지 활용하는 등 정보전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알아봅시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농촌은 마을에 주택이 분산되어 있어 확성기로 연락을 나눕니다. 반면 아파트는 한 건물 안에 여러 집이 있어서 인터폰으로 쉽고 빠르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에 따라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무전기를 이용하여 서로와 연락하며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손님의 부름 요청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메신저를 이용해 학교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퀴즈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학교나 회사에서 간단한 말이나 내용, 파일, 사진 등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통신수단은 무엇인가요? 1번 무전기, 2번 인터폰, 3번 확성기, 4번 무선 호출기, 5번 인터넷으로 연결된 메신저.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인터넷으로 연결된 메신저입니다. 2번 아래 상황과 관련이 있는 통신수단은 무엇인가요? 따르릉 따르릉. 엄마, 여보세요? 땡땡호입니다. 경비원, 안녕하세요. 경비실인데요. 지금 택배기사님께서 물건을 경비실에 맡기셨습니다. 엄마, 네, 연락 받았습니다. 지금 물건 찾으러 경비실로 가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비원, 네, 이따 뵙겠습니다. 1번 확성기, 2번 인터폰, 3번 무전기, 4번 컴퓨터, 5번 길도우미. 정답은 2번 인터폰입니다. 3번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통신수단의 이용 모습은 무엇인가요? 물속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힘든 곳, 말을 전달하기 힘든 곳,
1번 잠수부들이 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번 경찰관이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마을 이장님께서 확성기로 마을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4번 아파트에서 인터폰으로 윗집 아주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5번 엄마께서 휴대전화로 내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말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수신호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사회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회시간에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질 미래의 생활 모습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사회시간에 만나요.